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입시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진로 지도의 맹점 또는 뭐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할까 합니다. 학생들이 이제 대학교를 이제 가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한참 그 10월달 되어가지고 제 조카도 지금 그 이제 입학, 대학교 준비를 위해서 뭐 자소서 쓰고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이 그 청소년들이 그 입시 준비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입시 전문가라고 하면 대부분 보면 학원을 이제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입시 전문가로 이렇게 활동하고 많이들 활동하고 계십니다. 요새는 뭐 입시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이런 분들도 계신데, 왜냐하면 이제 그 대한민국 그 입시가 굉장히 복잡해졌잖아요. 내신도 해야 되고 뭐 또 그 수능도 준비해야 되고 뭐 그리고 뭐 또 입학 사정관 제도도 막 생기다 뭐 또 사라지고 뭐 여러 가지 그 과정이 생기면서 입시가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고 막 그 다양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죄송합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학생들이 그 공부하기도 바쁜데 입시 준비를 별도로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 또는 입시 코디네이터가 이걸 이제 대신해 주는 게 또 중요한 거죠. 종합적으로 듣고.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는 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지만 그 자칭 입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의 입시 지도에 그 굉장히 큰 맹점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입시 전문가들이 입시 지도를 이렇게 줍니다. 첫 번째, 너 하고 싶은 직업이 뭐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대답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IT 개발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 좋아. 그러면 IT 개발 관련된 과는 뭐 컴퓨터공학과 이런 쪽 계열이야. 그러면 그 컴퓨터공학과를 가지고 있는 학교는 어딨지? 그리고 이렇게 몇 군데 학교를 툭툭툭 집어줍니다. 그러면 네가 여기서 갈 수 있는 학교는 가군 여기, 나군 여기, 다군 여기야. 그럼 여기 세 군데를 넣어보자. 그 중에서 나는 여기가 됐으면 제일 좋겠다. 이렇게 지도를 해줘요. 그게 입시 전문가들이 하는 입시 지도의 그 거의 루틴한 방법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해서 대학교를 갔어요, 처음에. 근데 그렇게 가고 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첫 번째로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그 한 학기잖아요. 수업 몇 개 들어보면 그 수업이 내가 원하는 수업이 아니야.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고민이 생겨요? 내가 학교를 잘못 왔네? 이런 고민을 첫 번째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되죠. 뭐 어떤 고민이 돼요? 계속 다녀야 돼? 아니 그만둬야 돼? 그럼 이제 부모님하고 또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엄마 나 재수하고 싶은데요. 그럼 이제 여기서 뭐 흔쾌히 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안 돼. 그냥 한번 들어갔으니까 끝까지 가. 입학금도 비싸고 등록금도 비싼데 안 된다. 졸업장 무조건 따와라. 이렇게 하는 부모님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내가 그러면 그럼 졸업까지 그럼 하겠어. 졸업까지 했어요. 졸업증 땄어. 4년을 공부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요? 취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취업을 하려고 가서 보니까 그 IT 계열 회사에서 전공 불문하고 뽑는데요. 요새는 전공 불문하고 뽑는 기업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회사는 커지고 그 공채라고 해가지고 모든 그 인재들을 한꺼번에 다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 불문해서 뽑아.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성적이나 여러 가지 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이런 걸 해가지고 끝나고 나면 거기서 희망 부서 이렇게 또 해가지고 또 배치를 또 합니다. 알고 보니까 전공 불문해서 뽑는 거예요. IT 기업에 들어가는데. 그럼 내가 과연 하기 싫은 공부를 4년 동안 했는데 왜 내가 뭐 IT 공부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자괴감도 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나는 IT 쪽에 한 번도 공부를 한 적이 없어. 경영학과 나왔어. 그런데 그냥 회사가 대기업이니까 좋아서 들어갔어. 공채에서 들어가서 보니까 부서를 어디로 배정해줘요? 개발부서를 배정해줘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요? 그럼 그때 가서 개발부서에 가가지고 열심히 또 개발에 관련된 공부를 또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난 경영학과 나왔는데 내가 왜 IT 개발을 하고 있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생깁니다. 근데 그 입시 전문가들은 이런 이야기들은 하지 않죠.
그 어떻게 해요? 그냥 직업 선택해라. 거기에 관련된 과 선택해라. 그 과를 가지고 있는 대학교를 가자. 이렇게 해서 입시 전문가들은 그렇게 하고 뭐라 그래요? 합격률 높으면 우리 학원이 또는 내가 지도한 아이들이 엄청나게 좋은 학교를 많이 갔다. 이렇게 선전해서 또 자기가 또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시 전문가들은 그 진로 지도에 대한 그 전체적인 맥락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딱 맞춰서 그냥 대학 입시만 딱 설명하고 딱 끝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여기에서 굉장히 큰 맹점이 있습니다. 근데 청소년들이나 부모님들이 이런 거를 좀 넓고 좀 긴 안목으로 좀 진로를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입시에 막 엄청 막 끙끙거린단 말이에요. 입시 때문에. 대학교 못 가면 어떡하지? 재수하면 어떡하지? 어디든지 가야 될 텐데. 이런 걸로 굉장히 고민들을 너무 걱정이 앞서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대학,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과를 그냥 반강제로 선택해서 가는 그런 현상을 너무나 많이 봐서 음, 이 영상을 보는 청소년이나 부모님들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벗어나시면 참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근데 이제 그 입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요런 선택 방법이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야. 특히 이제 면허, 그리고 자격을 주는 과들이 있습니다. 면허는 이제 의학 계열이겠죠. 뭐 의사, 또 간호사, 뭐 보건, 이런 쪽 계열은 무조건 그 학과를 가야만 국가 고시에 응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은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격증과 관련된, 국가 자격증과 관련된 것도 대부분이 다 관련 학과 졸업생이 첫 번째 자격이에요. 물론 이제 뭐 실무 경력이 있으면 또 응시가 가능한 이제 그런 자격증도 있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허 또는 자격을 주는 직업을 선택을 하겠다 그러면 그쪽 과에 진학을 하는 게 그건 또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뭐 청소년 상담사 또 이제 청소년 지도사 저도 상담학과 나와서 청소년 상담사 또 지도사 두 가지 국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 주변에 이렇게 같이 과를 나오신 분들 중에 상담 관련 과를 나와서 그 상담 자격증을 따고 또 상담 관련 직업을 갖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 하면 높지 않습니다. 정말 많이 쳐줘야 한 50% 정도고요. 평균 한 30% 정도만 상담 관련 쪽으로 진로를 선택을 하시고 직업을 선택을 하고요. 그 이외 분들은 다 나머지 어떤 다른 분야로 어떻게 뭐 진학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분야로 아예 뭐 전과 같은 개념이죠. 교사가 된다든지 이렇게 상담하고 조금은 거리가 멀어 보이는 다른 직업을 많이 하세요. 음. 그랬을 경우 이게 높지 않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관련 학과를 나와도 그 직업으로 해서 그 직업을 갖는 것까지는 사실은 조금 비율이 좀 낮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요새는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전공 불문하고 인재를 선발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과 선택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거. 근데 내가 그 과를 가면 어떻게 돼요? 4년간은 기본적으로 그 학과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싫어하는 공부를 4년간 하면서 대학 생활을 어렵게 살 건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공부를 4년 동안 하면서 내가 대학 생활을 신나게 할 건가?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회사는 전공 불문하고 뽑는데.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입시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그 입시 방법 있잖아요. 직업 선택해라, 과 선택해라, 학교 선택해라. 이렇게 그 사람들 말만 듣는 것보다 그 선택이 말을 참고해가지고 참고를 하시고 내가 진짜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내가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쭉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더 깊게 고민해보고 대학교 준비 그리고 과를 준비하는 게 더 현명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막에서 길을 갈 때 주로 이제
밤에 별자리를 보고 방향을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음, 사막에서 모래 폭풍이 불면 그 수많은 언덕, 그 모래 언덕은 시시각각으로 자꾸 변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떤 특정한 방향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입시 환경이라는 것은 사막의 모래 언덕과 같아서 시시각각 자꾸 변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려고 하는 인생의 방향은 변함이 없이 쭉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내가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좋아하고 무엇을 하면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살 수 있는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이걸 봐서 내 방향을 정하고 나면 그 방향에 맞춰서 내가 그 길을 쭉 걸어가면 돼요.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에 구애받기보다. 그래서 입시 전문가가, 오늘은 입시 전문가가 말하는 그 맹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단점을 잘 생각해 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